자, 지금부터 13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6번 문제고요. 자, 설명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자, 로켓을 발사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동작 과정을 보면, 자, 깃발 모양을 누르면 게이지의 값이 1부터 10까지 좌우로 움직이게 될 거래요. 자, 그리고 9 이상이 되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있었을 때에 무대 위로 사라지게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 무대 위에서 올라가다가 거꾸로 떨어지는 뭐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게이지 값이 9 이상이 되면 위로 뿅 날아가는 형태의 모양을 주겠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다가 이제 힘이 부족하니까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동작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힘에 대한 변수 값이 좀 필요하고요.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그 게이지가 옮겨가는 것에 따라서 힘이라고 하는 변수를 아마 이렇게 증가를 시키겠죠. 그죠? 힘이라고 하는 값을 판단해서 또 올라갈지 말지 또 판단해야 되는데, 자, 아래쪽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자, 그와 관련된 부분이 좀 있네요. 자, 두 개의 스프라이트를 조정을 할 겁니다. 자, 게이지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다운 모양으로 바꾸면서 기다리는 거를 반복하게끔 할 거래요. 자, 이 부분.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다운 모양 바꿀 거고 0.5초 기다릴 거예요. 자, 로켓 쪽에 가보면, 그쵸, 힘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9 이상이니까 8보다 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8보다 크면 성공 블록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추가 블록을 호출해 주면 되고, 실패했으면 실패라고 하는 추가 블록을 갖다가 호출해 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뭐 두 번째 건 좀 간단한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것도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이 내용이 두 가지 있다는 걸 잘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실제 코딩된 곳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딩된 곳으로 가면, 자, 첫 번째가 우리 게이지에 대해서 출발했었나요? 첫 번째가, 네, 게이지가 맞네요. 자, 깃발 모양을 누르면 쭉 진행을 할 건데,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누르고 있으면 이 부분까지를 쭉 진행을 하겠죠. 누르고 있다는 얘기는 이 누르고 있는 상태를 계속 그대로 인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누르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물어보고 다시 또 눌렀는가 이걸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했을 때 이런 얘기예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있을 때는 이렇게 쭉 바꾸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 형태에서 다운 모양으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다리는 걸 주면 돼요. 자, 0.5초네요. 0.5초를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있으면 눌렀다가 나가려고 하다가 또 누르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또 계속 누르고 있을 때 눌렀는가 판단하고, 그 다음 또 판단하려고 잠깐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가면서 다시 이게 눌려진 상태니까 계속 여기를 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누르고 있을 때까지 반복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있으면 계속 누른 값을 인지하는 건 아니고, 눌렀나 확인해보고 다시 나가려다가 안 눌렀으니까 다시 또 이걸 하는 거고, 눌렀나 하고 나가려고 봤더니 또 떨어진 상태인 거고, 이제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있는 형태로 갖다가 인지하면서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까지는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8보다 크면 성공 아니면 실패라 그랬어요. 여기에, 자, 로켓에 오면, 자, 얘가 8보다 크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자, 데이터라고 하는 쪽에 힘이라고 하는 게 8보다 크면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겠죠. 요것만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성공 메시지, 실패 메시지를 호출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자, 깃발 모양을 눌러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8이니까 안 올라간 거예요. 다시 깃발을 누르고, 자, 9가 됐을 때 꾹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9가 완성이 되면서 뛰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한번 그냥 툭 눌렀다 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꾹 누르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꾹 누르고 있어야지만 이 안쪽 내용을 얘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안쪽 내용을. 그래서 꾹 누르고 있다는 얘기가 한 번만 딱 누른 게 아니고, 눌렀을 때도 스페이스를 누르면 얘가 누른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눌렀는가를 물어보면서 그때는 누른 상태가 되겠죠. 그러나 다시 그럼 눌렀으니까 나가야지라고 하면 잠깐 동안 누르지 않은 상태로 잠깐 또 인지를 하거든요. 다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눌렀 때까지 안 됐으니까 누른 거 확인하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안 누른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하는 녀석의 의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부분이. 근데 아마 스페이스를 툭 눌러서 한번 이걸 동작시켜 보면 이게 동작을 안 해요. 누르고 있을 때가 가능한 거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깃발 모양을 누르고 제가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 볼게요. 쭉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완성이 되죠. 누르고 있으면서 값을 인지하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이요. 여기까지 왔을 때 누르고 있으면 동작이 돼서 탁 이렇게 나간 겁니다. 자, 툭 쳤을 때하고 아닐 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완성을 시킨 다음에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게이지가 9 이상 됐을 때 꾹 눌러서 이거를 돌렸는지 스페이스를 툭 쳐서 눌렀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럼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가 자, 6번 문제죠. 자, 6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7번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입니다. 자, 7번째 문제. 자, 설명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잠수부가 수영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동작 과정을 보니까 깃발 모양을 누르면 잠수부가 점점 가라앉는데요. 잠수부가 쭉 가라앉게 되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있으면 위로 뜨고요. 그리고 잠수부가 바닥 혹시 이제 뭐 뜨게 하지 못하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두면 잠수부가 계속 내려가겠죠, 그죠? 쭉 내려가면서 바닥에 닿으면 사라지게 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동작 과정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잠수부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겠대요. 잠수부 그 코딩 내용이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있으면 다음 과정을 반복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반복을 할 거냐면 y 좌표 값을 마이너스 1만큼으로 바꾸겠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이게 그 우리 실제 그 무대 쪽에 보게 되면 자, 가로로 된 건 우리가 이제 x축이라고 하고 세로로 된 건 우리가 y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y축이 마이너스 1만큼 바꾸겠다는 거는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양수가 되는 거고 밑에는 이제 음수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그래서 그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까지 반복이니까 스페이스 키를 안 누르면 쭉 내려간다면 그런 얘기예요. 스페이스를 누르면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자, y의 좌표는 마이너스 150이 되면 숨긴다 그랬고 그때 모든 스크립트는 다 멈추게 하는 그러한 형태를 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딩된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코딩된 곳을 보면 자, 지금 스페이스를 누르면 y 값이 일씩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스페이스를 누르지 않으면 이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문제 지문에 보면 이 내용이 그 내용인데, 자, 스페이스를 누를 때까지 반복을 한다는 얘기. 눌러지게 되면 이 내용을 안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누르게 되면 안 누르게 되면 이 내용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이럴 때까지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까지 한다는 거는 요 안에 있는 반복은 스페이스 키를 안 눌렀을 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잘 반대적인 뭐뭐일 때까지라는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을 좀 코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까지 반복이니까요. 자, 언제까지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블럭이 일단 이 안쪽에 필요할 거고요. 자, 그리고 관찰 쪽에 보면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라고 하는 판단하는 게 있어요.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까지 반복. 그러니까 안 눌렀을 때 하는 게 이 안쪽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이 안쪽에. 자, y의 좌표를 마이너스 1만큼씩 바꾼다 그랬어요. 자, 동작에 가보면 y가 어디 갔죠? 저기 있네요. 자, y를 바꿔주면 됩니다. 얼마씩?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y 좌표가 마이너스 150이 되어진다면 없애버리고 이 스프라이트를 멈춘다 그랬잖아요. 자, 제어 쪽에 가서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걸 주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주면 되겠죠. y 좌표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자, 동작 쪽에 가서 y 쪽에 있는 좌표 값을 불러오면 돼요. 자, 이게 마이너스 150이 되어진다면 이런 얘기겠죠. 자, 이럴 때 이 스프라이트를 숨긴다 그랬어요. 그죠? 스프라이트를 숨기고 더 이상 이거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이 스프라이트를 갖다가 이제 그만해라. 전체 멈춰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어 쪽에 가보면 해당하는 그 스프라이트를 멈추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특정 스프라이트만 멈추겠느냐, 아니면 뭐 현재 기준에 보여지는 이 스프라이트를 뺀 나머지를 멈출 거냐, 이런 것도 있고요.
전체를 멈춘 것도 있습니다. 또 내림 버튼을 눌러보면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자, 모두는 전체고요. 이 스프라이트는 현재 이 코딩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스프라이트에는 다른 스프라이트는 이 스프라이트를 뺀 나머지에 있는 이 스프라이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뭐냐면,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까지 반복한다는 얘기 의미에서 이 안쪽의 반복은 언제 반복을 하는 거냐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지 않을 때 여기를 하는 겁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 빠져나와서 요 위치에 들어가겠죠. 여기 마이너스 150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면 요 위치로 오게 돼요. 그러면서 얘를 동작을 하겠죠. 스페이스를 다시 안 누르면요, 다시 이게 들어와서 마이너스 150이 아닌 상태라고 한다면 다시 요 과정에 들어와서 이 반복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부가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스페이스를 누르지 않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닥에 닿으면 더 이상 이제 끝났다 그런 얘기죠. 숨기면서 더 이상 이 전체 내용은 진행하지 않고 멈추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여러분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깃발 모양 누르면 이렇게 되죠. 잠수가 내려갑니다. 스페이스를 누르면 다시 올라가요.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씩 누르면 이 스페이스 누르는 속도하고 얘가 내려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꼭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스페이스를 누르는 것처럼 해줘야지만 내려가지 않고 쭉 올라갈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툭툭툭 누르는 건 1초가 보통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보다 저 반복문 도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더 빨라요.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아래까지 내려가면 사라지면서 이 프로그램은 멈춰버리는 그러한 현상까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 문제가요. 그래서 뭐 앞전 문제도 그랬지만은 이 스페이스를 누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이해를 갖다가 좀 잘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뭐뭐까지 반복한다라는 형태의 그 제어문이 보통 최근 문제 유형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7번까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7번을 하고 있었어요. 자, 7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8번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고요. 자, 문제 지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부터 봅니다. 자, 고양이가 열쇠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했고요. 자, 동작 과정은 깃발 모양을 누르면 자, 좌우 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키를 누르면 고양이가 좌우 쪽 방향을 살펴볼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하는 거겠죠. 자, 그쪽 방향을 본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방향키 위를 누르면 고양이가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해주면 되고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점프를 한대요. 장애물을 점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어느 방향으로 가면서 점프를 해야 이렇게 날아가는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장애물에 부딪히면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가게 된대요. 그리고 고양이가 열쇠를 잡으면 윈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동작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 이제 수정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자, 고양이 부분인데, 자, 지금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고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상황 설명은 그래요. 자, 방향 키와 반대로 고양이가 움직인대요. 아마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아마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얘가 아마 왼쪽으로 움직이는가 봐요, 고양이가. 그래서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오류가 있는 스프라이트를 찾아가지고 한번 좀 고쳐봐 달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10만큼 움직일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바라보면서 10만큼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자, 코딩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고양이 스프라이트까지는 왔고요. 자, 이 내용 중에 살펴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이겠죠. 자, 좀 내려가다 보면 자,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오른쪽 화살표를 갖다가 이렇게 누르면 자, 마이너스 90을 바라보면서 10만큼 갑니다. 그리고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90도 방향을 바라보면서 10만큼 가요. 자, 10만큼 움직이는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요 방향 보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이 내림 버튼 한번 클릭해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자, 내림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누르면은 90으로 해야지만 오른쪽으로 보는 방향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90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자, 왼쪽으로 보이는 화살표도 클릭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자,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문제가 나왔던 상태가 이 상태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방향만 건드려서 꼭 갖춰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도 될까요? 자, 위에 있는 이 화살표라고 하는 모양을 클릭해서 얘는 왼쪽으로 가는 녀석인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얘는 클릭해서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애인데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의 방법이 꼭 하나만 존재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뭐 이 위쪽에 있는 걸 조정을 해서 해당하는 걸 세팅을 했다고 해서 맞고, 뭐 방향을 바꿔서 그걸 변경했다고 해서 틀리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모양으로 해서 방향을 바꿔서 해도 같고, 위에 있는 무엇을 클릭했을 때를 변경을 해도 이게 같은 모양이라고 한다면 두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수험자가 보고 잘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성을 했을 때 완성된 블록의 모양이 똑같다고 한다면 뭐 방향 보기로 수정을 했건, 뭐 어떠한 키를 눌렀을 때라고 하는 걸 수정을 했건 크게 점수에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한번 돌려볼까요? 플레이를 돌리면서 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예, 제가 지금 왼쪽 오른쪽 가고 있습니다. 자, 점프를 해서 이렇게 넘고요. 사다리로 올라간 다음에 자, 이렇게 가서 열쇠에 닿으면 자, 이렇게 윈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띄워주는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8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9번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지문을 좀 살펴볼게요. 자, 9번 문제고요. 자, 설명을 보게 되면 자, 둥지에 아기 제비를 구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어요. 아마 그 구렁이가 막 그 둥지로 와서 이제 아기 제비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사용자가 그 구렁이를 클릭해서 구렁이를 아기 제비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따가 동작하는 과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자, 동작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구렁이가 무작위로 위치가 이제 막 바뀐다는 거죠. 임의로 막 어느 곳에든지 뭐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기 제비를 잡기 위해서 온다 이런 얘기고요. 자, 마우스로 구렁이를 클릭하면 구렁이가 바뀌면서 사라진대요. 그래서 구렁이의 모양이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제 죽게 만드는 건데요. 죽게 만드는 모양을 하면서 사라지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무작위로 나타난다는 뭐 그러한 표현이겠죠. 자, 그리고 아기 제비가 구렁이에 닿으면 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런 얘기죠. 아기 제비가 구렁이에 닿으면 구렁이가 잡아먹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동작 과정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자, 위치라고 하는 변수의 값은 이제 구렁이의 위치를 임의로 할 거기 때문에 임의의 위치 값을 갖다가 저장하는 변수로 사용이 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자, 이제 구렁이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뭔가 수정을 할 거예요. 구렁이를 클릭하면 구렁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움직인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게 됐을 때 구렁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의 모양이 변경이 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게끔 블럭 한 개를 좀 추가해 달래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완성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제 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플레이를 한번 돌려보는 게 좀 적당할 것 같아요. 지금 구렁이 쪽에 있는 스프라이트를 보게 돼도 크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기에는 좀 내용이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깃발을 누르고 클릭을 하면, 그렇죠. 이게 클릭을 하면 구렁이가 죽은 다음에 다른 데서 날라와야 되는데 계속 와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오거든요. 계속 죽어서 다른 데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쭉 온다는 거죠. 이렇게 눌러도 계속 와요. 계속 오면서 이렇게 쭉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클릭하면 어떠한 동작을 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의 개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위치겠죠. 자, 클릭을 딱 하면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요. 클릭을 하는 순간 이 구렁이는 모양을 바꾸면서 1초를 기다렸다가 숨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구렁이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썼어요? 구렁이를 눌렀더니 구렁이가 계속 움직이는 모양을 줬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무언가 다른 쪽에 있는 스크립트 자체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요 이동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하는 내용이 바깥쪽에 네온 사인이 들어와 있죠. 얘가 문제였던 겁니다. 구렁이를 클릭했을 때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동하는 걸 멈춰야 되는데, 이 이동하는 거라는 것은 시작되면 무조건 계속 움직이는 걸로 해놨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동이라는 부분이 멈추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다른 스크립트가 움직이지 못하게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그 동작을 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냐면, 자, 중지를 하고요. 자, 제어 쪽에 가보면 여기 멈추는 게 있어요. 얘가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스프라이트에는 다른 스프라이트를 멈추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클릭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클릭되어졌을 때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이쪽을 전부 다 멈추게 해주는 거죠. 하지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프라이트를 얘기하는 거야. 스크립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돌려볼까요?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없어진 거예요. 클릭하면 잠깐 멈췄다가 사라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동이 안 되는 거죠. 이동이 안 되니까 사라지면서 얘가 딱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동이 되면 계속 스프라이트가 어떤 동작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제 부분에 대한 의미가 또 사라지게 되는 형태도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동을 하게 되면 현 시점에 있는 그 스프라이트를 갖다가 복제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다른 스프라이트가 멈춰야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형태의 명령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 멈추기라는 기능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약간은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10가지의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형태의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요 스크립트 이용하는, 요 블록을 이용하는 형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우리 본 강의 때도 많이 강조하면서 했던 부분이니까 본 강의도 좀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10번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스 뚜껑을 닫는 게임 프로그램이고요. 주스 뚜껑을 아마 잘 닫으면 점수가 올라가고 잘 닫지 못하면 점수가 차감되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깃발 모양을 누르면 음료수병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을 한대요. 아마 공장을 갖다 좀 재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료병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지기 전에 뚜껑을 닫으면, 그래서 뚜껑을 들여기 위해서 입구를 막는 거죠. 그러면 100점을 얻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100점을 감소하는 그 형태의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변수는 일단 점수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니까 점수를 기억하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점수 변수가 하나 있고요. 자, 음료병이죠. 자, 음료병에 대한 스프라이트를 확인 추가 블럭에서 할 건데, 자, 음료병 스프라이트의 모양이 음료병 1이면 변경 블럭을 추가 실행을 할 거고, 그리고 점수를 갖다가 100점을 감소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100점을 증가하겠다, 이런 겁니다. 약간의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음료병 스프라이트 모양이 음료병 1이면 이랬어요. 그리고 변경 블럭을 추가하겠다라고 했고, 점수를 갖다가 100을 감소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 자체가 1이 되어진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뭐 실제 가서 봐야 돼요. 그래야 좀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약간 문제의 함정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음료병으로 일단 오면 되고요. 자, 음료병에, 자, 여기 부분이에요. 이 해당하는 음료병 1이라고 하는 형태의 수치값은 뭐냐 하면요, 한번 가보면 됩니다. 자, 음료병이라고 하는 곳에 모양 쪽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음료병 1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 번호가 몇 번이죠? 1번입니다. 그래서 모양 번호로 1 이렇게 해도 되고요. 모양이라고 하는 음료병 1이라는 걸 실제 만들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음료병 2라고 하는 거는 모양 번호로는 2번이고, 음료병 3번은 모양 번호로 3번을 의미한다는 거,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모양이라고 하는 걸 불러오는 그 번호가 어디 있냐면, 형태에 가보면 여기에 모양에 해당하는 번호를 불러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라고 하는 번호가 1이 되어진다면 변경을 할 거고, 변경하고 난 이후에 자, 이게 뚜껑이 지금 닫힌 건가요? 안 닫힌 건가요? 다시 모양 쪽에 가보면 이 음료병 1이라는 것은 뚜껑이 닫히지 않은 거거든요. 뚜껑이 닫지 않았다는 얘기는 점수를 차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 제공되는 블럭은 1일 경우에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여기를 마이너스 100이라고 바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를 여기를 이렇게 100이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음료수병이 막혔다라고 하는 거는 1이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경우의 의미로 보면 되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약간 코딩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료병의 모양이 딱 두 개만 있으면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X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약간은 조금 문제의 부족한 부분이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코딩된 걸 우리가 임의로 막 변경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막히지 않은 상태의 의미로 했을 때는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100점을 깎는 거로 줘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 외의 것은 100점이다 라고 주기로 문제에서 지시를 했으니까 거기 맞춰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추가 설명 조금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거를 모양에 대한 번호로 주지 않고요, 직접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음료수 1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건 실제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물은 것도 가능해요. 여기다 음료수, 음료병 1인가요? 이렇게 줘야 되나요? 이름을 볼게요. 자, 음료병 1이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를 이렇게.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 1, 2 물으면은 모양 번호로 하는 거고요. 이 물어보는 값을 갖다 실제 이렇게 음료수병 1이라고 글씨로 물어보고 싶으면, 음료병이란 말은 그대로 앞에 똑같이 따라 쓰고 뒤에 모양 번호라는 번호를 주면서 얘를 갖다가 결합시켜주면 이게 음료병 1이 됩니다. 그래서 음료병 1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두 가지 형태가 다 나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표현법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해결이 되겠죠. 자, 깃발을 누르고 자, 내려오면 마개를 갖다가 이렇게 못 넣었어요. 그쵸? 그러면 점수가 깎인 거겠죠. 마이너스 100점이고, 자, 이렇게 넣어주면 또 올라가겠죠. 100점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가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면 돼요. 100점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음료병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표현법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건 잘 메모를 좀 해놓고 두 가지 표현법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